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 신호등 맥주. 깨끗하게 하이트. 야, 3분 가래 너 소문났더라. 맛있다고. 누가 할 소리 3분 짜장 맛하면 여자나. 잘 나가는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3분 가래 3분 짜장 우린 너무 완벽해. 맛있는 오뚜기 3분 요리. 샤워 끝. 끝은 무슨 끝? 썸머스 이브 했어? 선머슴 이브? 숙녀라면 마무리가 깔끔해야지. 여성만을 위한 클렌저 썸머스 이브. 이거까지 하니까 깔끔해요. 썸머스 이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침을 움직이는 당신. 에이스에서 주무셨군요. 몸에 투자하십시오. 아침이 바뀝니다. Change the morning. 에이스 침대. 모유에서 태어난 세계 특허 루테리 유산균. 세계 11개국 20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계 특허 유산균을 마시자. 루테리. 다이아몬드보다 영원하다. 브레이저 커피 오래오래 볼륨 포레버 비비안. 펩시 따져봤자 대축제. 병뚜껑 위에서 속에서 선물이 팡팡팡. 따져봤자 펩시. 너 왜 자꾸 내 눈을 밟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죽고 싶어. 네가 여사면 나야. 멋있잖아. 날 사랑하지 마. 날 사랑하지 마.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motion, okay? Okay, I'm a little more confident this time. 꿈이 클수록 명문에서 시작하십시오. 영어 교육의 명문 윤선생 영어교실. 윤선생 영어교실.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제 친구입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녀석이죠.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건 행복이라나요? 그는 삼성카드를 씁니다. 삐 100번을 날려봐라. 1250번 날려주겠어. 문자! 음성! 조절해서 늘려 쓰자. 삐기. 넌 내가 조절한다. 세상의 끝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났다. 나를 알아주는 커피가 있다. 켄 맥스웰 하우스. 물과 사람을 더 가까이 윌로 펌프가 만들어갑니다. 펌프의 모든 것.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의 윤주상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대여섯, 많게는 10명을 둔 집도 많았지만은 전쟁이나 돌림병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둘을 잃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한둘이 아니라 4남 2녀 중에서 막내 아들 하나만을 남겨놓고 모두를 잃었다면은 거기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닐까요?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은 행복했던 가족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저주의 손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팀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고, 제보자는 자신을 불행한 사건을 겪은 가족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작팀은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집은 현재 흉가가 되어 벌써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가족들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막내 아들 한 사람뿐. 그러나 누구도 그의 행적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행복한 집이 왜 이렇게 됐는 거야? 지금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마디로 너무 잔잔합니다. 이 전쟁도 아닌데 몇 명은 다 4, 5명씩 한 가정이 다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몰살을 하다 보니까 참 슬픕니다. 슬프고. 이 집이 흉가가 된 후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얼굴이 밝았고 엄청난 거인이라 그래. 자기 꿈속에서는 남자였다고 그래요? 네, 남자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식었다 논다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 뭐 나도 답이 참 큰 사람인데 저 집에 터가 참 세더라. 그래서 그분 말씀은 결론적으로 귀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있다. 나 딴데로 집이다. 귀신이 있다. 내 귀신이 있다. 나도 미신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귀신은 있더라. 이렇게 돼. 다른 말 안 하니까 귀신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는 수풀을 이루었고 집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와 또 시끄럽게 가져와서 그러라. 어르신 한 달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예, 어르신. 아 이 사람아, 내가 땅 팔아서 사람한테 돈 빌려준 줄 아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가 벌써 몇 달째 빌린 이거. 아이 그렇다고 집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가족들 어떡하라고요? 시끄럽다구만. 어르신! 아버님, 그 무슨 일이십니까? 좀 보정하세요. 이 사람이 원금도 못 벌어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 들다니. 아, 이보게. 어르신. 좀 놓고 말하게. 어르신. 아이, 시끄럽다구만. 아이고, 나 달란다. 바쁘다. 아이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여보게. 일어나게. 자, 일어나. 자네가 나를 봐서라도 좀 참게. 원래 아버님 성장이 저러신 분 아닌가? 응? 이거도 오시오. 입안 잘 될 줄 아시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입안 망할 걸 꼭 보고 말 거야. 에이 패. 에이. 아이 보게. 모질게 돈놀이를 했던 김문구 씨. 마을 사람들의 원한을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대충 보는 역사에 보면은 돈놀이 피나게 하는 사람, 돈을 너무 좋아 피나게 지랄하는 사람 안 좋아요. 이 사회 영감은 오늘 돈을 가져가면 오늘 목요일이라 자기 돈이 아니라 하면서 월요일날 돈을 갚는데 금요일날 돈을 가져가면은 금그날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이어서 돈을 받아먹는 그런 이 할배가 그런 할배라. 결국은 할아버지가 너무 인심을 못 얻고 살았기 때문에 손자가 다 죽어버렸다 이게. 힘을 못 쓴다 이게. 그런 행은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겠지만 대충 우리가 들은 역사를 보면은 이 집뿐만 아니고 하루 때 돈놀이 오래 해본 사람 다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임종을 맞은 김문구 씨.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게 후회가 돼.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돈 때문에 사람들 못 살게 군 게 마음에 걸려. 그래도 그렇게 모질게 모은 논밭대기가 있으니까 니들 잘 살아요.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아버님. 갈 때가 됐나 보다. 아버님. 김문구 씨. 임종을 맞아 후손들에게 닥칠 불행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이야. 예, 지금 퇴근하시나 봐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 교육까지 받은 김병훈 씨. 학교 선생님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 덕분에 살림은 넉넉했고 부부 금슬도 좋아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오세요? 예. 힘드셨죠? 힘들기는 뭐 별일 없었지? 예. 근데 우리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막내 은미.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야, 응? 목이? 감기 왔나 보다. 응, 감기가 오나 보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우리 감기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은 은미는 몇 날 며칠 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 얘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약 먹고 하룻밤 푹 자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은미야, 약 먹고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진대. 얼른 그래. 일어나야지. 걱정이 앞섰던 민경자 씨. 의사 선생님 말을 믿고 안심하는데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은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힘들지? 자, 엄마랑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자, 엄마랑 가자. 자, 이리 와. 어서. 싫어. 안 그래요. 그래, 은미야, 왜 그래? 저기 누가 잡으러 왔어. 누가 왔다고 그래? 엄마 어딨어?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있다고?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죽어라, 죽어라. 나갈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네가 막내 딸이 그때 한 8살이나 이리 됐던가 8살, 9살 때였던가 우리 막내하고 같이 병이 났거든. 우리 막내 아들하고 목이 아파가 입병이 나갖고 우리 막내는 우찌해 갖고 났었는데 이 집 아는 안 났더라고. 예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병이 난 거예요, 그냥? 모르지 뭐 그냥 병이 났길래 목병이 나가 안 죽었나 목병이. 이 집에서가 막내 거기 제일 처음에 거기 죽고 큰딸은 시집 가서 이제 갑작스런 은미의 죽음.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늦게 본 은미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던 민경자 씨는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정해. 아유,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엄마, 미음 좀 끓였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자. 자식 죽인 년이 어디 음식이 들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하시겠어요. 아유, 불쌍해. 아유, 어떡하나. 아유. 얘 큰애야. 그 변서방이 기다리고 있겠다. 어여 가봐라. 여자가 너무 친정나들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어여 가봐. 네, 알았어요. 엄마, 밥 꼭 챙겨 드세요. 저 갈게요.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아이고. 여보.
그러나 이것이 불행의 전조일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애통한 일이었지만은 자식 한둘 잃는 것이 예사처럼 느껴졌던 시절이라서 가족들은 애써 마음을 추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가족 간의 우애가 깊었던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왜요? 아, 새벽 1시에 웬일이에요? 네? 뭐라고요? 누나가? 이른 나이에 출가했던 장녀 명순 씨.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누나! 아유, 얘야. 누나! 아니 이게 웬일이니? 장모님 오셨어요? 아니 여보게 이게 웬일이야? 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저도 나갔다 와 보니까 당신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냐고? 왜래 이거? 난 죄 없어. 뭐? 죄가 없다고? 맨날 술 먹고 놀러 가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징징거리고 바가지 긁는데 어떤 놈이 들어오고 싶겠어? 지가 지성질 못 이겨서 뒤진 걸 누구한테 덮어씌워? 뭐라고? 에이, 재수가 없... 뭐라고? 누나! 가족들은 명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모진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가 않았는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쪽에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이래가지고 비가정적인 오락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평탄하지 않는 그런 가정생활을 했는 걸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 같으면은 실제 보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는 마음이 좀 많더만은 그냥 막 하게 서둘러 버려가지고 자기 친정 쪽에서 그렇게 초상을 치더라고요. 명순 씨의 돌연한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차남 진범 씨였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 왜 바보처럼 갔어? 누나! 진범아, 누나야. 진범아. 누구야? 진범아, 누나 좀 도와줘. 진범아, 무서워 죽겠어. 진범아. 진범아. 그럴 리가 없어. 어느 순간부터 진범 씨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술만 마시면 보이는 누나. 어쩌면 진범 씨는 이렇게 해서라도 누나를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음주는 진범 씨를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얘가 그 헛것이 자꾸 보이는 모양입니다. 큰 병은 아니겠죠? 누나가 날 따라다녀. 귀신이 돼서 날 따라다녀. 얘가 왜 이래? 엄마 나 무서워. 선생님, 곧 일어날 수 있겠죠?
글쎄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멀리까지 왕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선생님, 저희의 별일은 없겠지요? 글쎄요. 누나의 죽음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신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간이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특히 앞으로 술은 절대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이 사람아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애 술 못 마시게 하라고 그랬잖아. 앞으로는 절대로 입에 못 대게 해요. 예, 알았어요. 에휴. 계속되는 저주. 민경자 씨는 그 원인을 알아내서 할 수만 있다면 풀고 싶었습니다. 진리가 보인대요. 생전엔 사이가 무척 좋았었는데요. 누이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놈들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놈들 나한테 그렇게 하고 네 자손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놈들 네 자손들을 용서 못할 것이다. 상이 지은 죄가 많아. 집안에 살기가 가득해. 그럼 어떡하나요? 우리 애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한데. 아유, 가르쳐주세요. 아유, 그 방법이 뭔지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민경자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무당은 마침내 묘책을 일러주었는데 그것은 생닭을 잡아서 집안에 생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김병훈 씨 집안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애들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 그 사람들이 죽어서 안갚음을 하는 거라고. 집안에 원한이 가득해. 원한이 가득하다고. 아니야. 그런 불행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행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지만은 민경자 씨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 화무스역에 그 숨바꼭질 하면서 놀러 들어오면은 할머니가 그 닭을 잡아가지고 생피를 갖다가 저 금방문 뒤에 보면은 공창문이 있어요. 금방에 보면은 그 뒤로 요 끓는 거를 갖다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의 꼬마 그 행사로서 그런 하는 긴가 뭐 우리는 그런 그때는 어리니까 뭐 하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래 하고 오늘은 이제 저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뭐 의식 행사라든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진범아 정신 차려. 정신 놓으면 안 돼. 응? 진범아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나가 날 따라다녀. 네 누나는 죽었어 이놈아. 그래 진범아 누나는 죽었다고. 진범아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야 돼. 누나 나도 같이 가 누나. 누나 너무 힘들어. 누나. 진범아.
나도 같이 가. 진범아, 나 좀 도와줄래? 누나 손 좀 잡아줘. 진범아, 도와줘. 진범아. 나도 같이 가, 누나. 누나, 나도 같이 가. 진범아, 정신 좀 차려. 누나. 야 이놈아. 진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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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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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차남 진범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 차려.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 민경자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정신 차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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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이 개나리 진달래가 이제 아주 만개했어요. 이제 당신도 건강을 되찾아야지. 천만다행으로 민경자 씨는 목숨은 구했지만은 중풍을 얻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아 왜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그래? 아, 애들 둘 먼저 보내고 당신 먼저 가버리면은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애들 보고 싶어. 아이고, 이 그래도 사람아. 김경훈 씨는 비용 들어서도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각은 이제 말고 당신 건강부터 생각을 해야지. 아유. 불행한 일이 터질 때마다 김병훈 씨는 옛날 일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뭐 그만하게. 그만하게. 아이 그게 된다고 막. 아이고 나 달란다. 바쁘다. 아이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입안 잘 될 줄 아시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입안 망하는 걸 꼭 보고 말 거야. 에이. 아이 뭐게 말을 그따구로 하면 어떡해? 과연 동네 사람들 말대로 아버지에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죽어서 원수를 갚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이제 불행은 여기서 끝이야. 여보, 내가 나머지 애들하고 당신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 그럼 지켜주고 말고 지켜줄게. 막내딸의 돌연한 죽음 다음에 찾아온 큰딸의 자살. 거기다 둘째 아들마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잇따라 자식 셋을 잃은 거죠.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늦게 본 늦둥이 막내 아들과 큰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달랑 3형제뿐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중풍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왜 김병훈 씨 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까요?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시자 집안일은 셋째 진석 씨 차지가 됐습니다. 형, 또 어디가? 왜 임마? 음란하다. 아, 형 진짜 왜 그래? 지금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누워 계시는데 형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형 자신을 봐봐. 아, 그 여자들이 진짜 형 좋아하는 줄 알아. 뭐라고? 이제 너까지 날 병신 취급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이 잘못 나왔나 봐. 아, 그러니까 진짜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좀 차려. 됐다. 내가 이제 동생한테까지 무실당하고. 아이고 씨. 형. 소화마비를 앓은 장남 진국 씨는 동생 진석 씨가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구매라는 게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 큰아들이 조금 신체적인 조금 핸디캡이 조금 있어요. 소아마비가 한쪽을 다리 쩔었어요. 쩔어가지고 그때 내가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를 그때 어렴풋이 그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막 술로 막 날이 못 날마다 막 먹고 행패를 지고 이러니까 형이 니는 왜 자꾸 막 술을 먹고 말 집안을 그래 막 저리 그래 막 행패를 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 뭐 근처에 어디 뭐 술로 한잔 썩난다 한잔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형님을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무시 네가 뭔데 말이지 형님 하는 일에 말 그래가지고 술로 먹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한 거 그럴 기억이 듭니다. 술만 마시면 진국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동생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그 자식이 날 병신으로 생각했다 이거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짓단은 내가 얼마나 야속하겠어. 형이라고 이젠 나 하나 남았는데 지한테 부모님 다 맡기고. 형. 진성이 놈이 왔나 본데? 야, 왜 임마? 들어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놈이 아이 감히 형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해? 어휴. 아니 밖에서 장난치고 있어 이게. 왜 임마? 아, 이 자식이. 진성아! 진성아! 사방에 불은 꺼져 있고 진석 씨의 모습은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는데 과연 진국 씨는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분명히 진석이 목소리였는데. 그러나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야, 이 자식아! 아, 놀랬잖아!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장난이야, 그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장난칠 시간이 어딨어? 엄마 약사를 읍내 갔다 왔어 읍내. 아 그리고 형 또 술이야? 아니 작은 형 그렇게 보내놓고 아 그 술이 넘어가? 아 나 이제 술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진절머리가. 아이, 다 듣기 싫고! 너 아까 정말 밖에서 나 안 불렀냐? 형 너무한다. 너무해. 그나저나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 오시겠지. 분명히 누가 날 불렀는데. 읍내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정수문 씨. 그날은 문 닫을 무렵 손님이 몰리는 바람에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일요일 텐데 오늘 반찬도 또 김치면 오늘 가만 안 둘 테다. 이때 김병훈 씨는 술 한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비켜봐. 형 도대체 왜 그래? 지금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 계시는데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먹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나 잘해. 내 걱정하지 말고. 형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야, 너 내가 병신이니까 만만하다 이거야? 쳐봐. 그만하자. 그만해. 아유 진짜. 저 자식이 너 안 나와?
마시자고. 아버지 사고 후 진국 씨는 더욱 술에 빠져들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이 자신을 병신 취급한다는 생각을 하자 동생에 대한 미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자식이 날 병신 취급을 해? 자식이. 형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석 씨는 늘 감나무 앞에서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들 그러고도 내 집에 들어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누구야? 다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누구야? 누구든지 장난치다 걸리면 죽어? 근데 요 죽은 요 친구가 이 감나무를 보면서 감나무를 보고 이 술로 먹고 막 이러면 저 나무가 나라고 정말 아픈다고 이거는 우리 그게 사람이라고 나무 감나무를 보고 그 앞에 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있는데 나무가 저거 나로 갖다가 뭐라 한다 하면서 나무 그래 감나무를 보고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게 그러면 언제 때 보통 몇 살 때? 그니까 자기 죽기 전에 막 형님하고 그 일락이 뭐 조금 한 2, 3년 전부터 뭐 그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나 최근에 들었어요. 그날도 진국 씨는 술 한 잔 걸치고 곧 닥칠 불행을 예감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유, 취한다. 아이고, 우리 진석이 형 기다리고 있었냐? 형, 돈 가져갔지? 그거 아버지 약감이란 말이야. 형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시끄러 이 자식아. 형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이 오늘 너 형한테 한번 혼나볼래? 야, 어? 이 자식이 어디 형한테 가? 이거 놓고 얘기해요? 동생 놈의 새끼가 이게.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너무 쉽게. 야, 너 오늘 누구 잡아가려고 온 거야? 어? 너희 집은 이제 편하게 진국 씨 눈에 진범 씨가 귀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생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지. 내가 죽였어. 죽어! 죽어! 나 진석이야! 야, 진석이! 손에 힘을 주라고. 야, 나 진석이야! 그러나 정신을 차린 순간 진석아! 진석아! 무슨 짓을 하고. 진석아! 동생 살해범으로 기소된 진국 씨. 15년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가족들은 모두 사망하고 폐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이 악몽의 시간의 끝은 언제까지인가? 첫째와 셋째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은 형제끼리 죽고 죽이다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옥고를 치고 난 후 장남 역시 간경화를 얻어 사망하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김병훈 씨 댁의 가족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8명의 가족 중에서 부모는 물론이고 4남 2녀인데 그 중에서 3남 2녀가 모두 40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막내 김진수 씨만 생존해 있습니다. 살림도 넉넉했고 부부 금슬도 좋았던 김병훈 씨 댁에 왜 이러한 불행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김병훈 씨 집안이 몰락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작팀은 풍수지리가 조수창 씨와 함께 흉가를 찾았습니다. 흉가는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집안에는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살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조수창 씨는 집 안팎을 돌면서 수맥을 체크했습니다. 집 아래로 수맥이 흐를 경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죠? 조금 더 흘러 그쪽으로. 이리 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그래서 짧게 봤을 때 욕숙으로 한번 떨어질 그렇죠. 욕숙으로 한번 떨어질 때 재미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이 제작팀은 김병훈 씨 집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낳고 자라 현재 이장일을 맡고 있는 김정현 씨를 찾았습니다. 성장 여기서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몰락한 경우가 다른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사나 아니고 이런 어떤 사고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몰락한 경우가. 우리들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걸 보면 한 집안에 이렇게 갑자기 막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몰락한 건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기 60년 후반부터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근데 우리도 이상하게 모르게 뭔가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그에 대한 단서 같은 이런 거는 모르고. 행복했던 집안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풍수지리적으로 그 원인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수맥이 요 부엌 쪽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한 맥기는 행랑채 저쪽 방앗간 적은 방으로 뭐 수맥 때문에 이제 흉가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 거예요. 수맥이 많은 집은 막 이게 쭉쭉 내려가니까 이게 수맥으로 인한 폐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방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는 어떻게? 방위는 이제 자 이 집의 그 원 맥기는 항공고등학교 뒷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터로서는 터 자체는 크게 남을 건 없으나 자향법에서 이제 어긋났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거야. 그러면은 뭐 이 집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게 현재로서는 집터나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아니지. 근간이 있는 것이지. 결국. 그 처음에는 발복을 좀 해서 재미를 봤어요. 들어와가지고. 근데 다 이제 자향을 잘못 안 쳤다. 배치를 잘못한 걸로 해서 결국 이제 폐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작팀은 조수창 씨와 함께 집안을 둘러본 후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요, 요 물이 요렇게 나가죠.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저쪽으로. 이렇게 돌잖아. 그렇죠. 이렇게 돌아. 글쎄 그러면은 아까 손사가 아니요. 조수창 씨는 먼저 산소 주변의 방위와 수맥부터 체크했습니다. 과연 조상의 무덤이 집안의 흉화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집터를 둘러보고 지금 이 산소를 와봤는데 집터보다는 이 산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흉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소나무가 우거진 저런 곳에 이제 은택을 쓰는 것인데 저기가 명당이라고 한다면은 명당을 감싼 수맥이 이렇게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나 저 밑에 산소는 이제 수맥이 들어있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 이분의 자손들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더 흉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작팀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가족의 사주가 집안의 몰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읍사분소에서 가족의 호적을 떼어 유명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술인 심진송 씨는 사주만을 보고 집안의 불행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집이 지금 현재 반슬라브 형태로 보이고요. 그 집터 뒤쪽으로 우물이 하나 있었고요. 집터에가 우물이 하나 있었고 나무가 뒤쪽하고 앞쪽 부분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던 걸로 나와요. 하나는 감나무인 것 같고 하나는 느티나무나 그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나무들 있죠. 큰 고목나무 같은 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자손들이 하나같이 부를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가난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가난하게 안 살면 생명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그머니나 요거는 이라는 사람은 아기 때 죽은 동료네요. 꼬맹이 때 죽었어요. 아주 어려서 죽었고 머리는 영특하고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야지 되는 아이인데 아기 때 동료를 죽었고 이 동료는 부모 곁을 못 떠나서 그 터에서 지금도 맴돌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삼남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은 제작팀은 사전에 원진이라고 심진송 씨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띠고요. 52년생이니까 용띠. 그래서 원진살이라는 살이 껴 있어요. 두 분하고는 그러니까 동기간에 우애로서야 어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주상에 부딪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이 붙어 있었다 하면은 싸움이 멈추지를 말아야 되고요. 우애가 없고요. 좀 그런 편이었어요. 예, 잠깐만. 막 여기가 막 미어 터질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몰살을 하나? 그것도 다 커서 아기 때 죽었다면 모르는데. 제작팀은 마지막으로 귀신과 대화를 한다는 퇴마사 김영기 법사와 함께 귀신이 활동을 한다는 밤 시간대의 흉가를 찾았습니다. 과연 김영기 법사는 제작팀의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방 안에 들어선 김 법사는 주문을 외워 귀신을 불러내서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집 사람들 다 죽였어요? 김 법사는 장롱 쪽을 보며 대화를 나눴지만은 제작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귀신과 계속 대화를 나누던 김 법사는 한쪽을 가리키며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서리 딱 집어보세요. 모서리. 김 법사 말대로 귀신이 있다는 쪽을 보았지만은 카메라에도 제작팀의 눈에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이 갑수이라는 할머니예요. 자기 가족을 갖다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시켰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복수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복수가 다 끝났지만 여기 이제 자기 집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영원히 돼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느낄 수 있게끔 보이는 건 있을까요? 지금 당자 영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끼기 힘이 들어요.
영혼 자체의 본래 모습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정령을 시켜놓고 보면 동그랗게 그 오렌지색 비슷해요. 색이 아주 이뻐요. 하자마자 빛이 나는데 그게 본래 영혼의 모습이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남자 몸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여자 몸에 들어가 있고 그 내가 남자다는 염을 죽어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나타낼 뿐이죠. 그 혼 자체가 남자 혼이라고는 본래 없어요. 여자 혼도 없고 중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일반인들이 무슨 뭐 이런 흉가나 아니면 폐가 같은 데서 귀신 같은 걸 봤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어떤 걸 봤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파장대가 귀신이 강제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뇌파 자체를 영파라.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원한령이 아니건 힘들죠. 원한령 자체는 그 자기 죽었을 때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편이고 일반적인 영혼은 사람 모습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제보를 안 하지. 이때 한 남자가 흉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흉가에서 늦은 밤 잠을 자다가 귀신을 보았다는 동네 선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야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야기는 이 집이 나도 담이 큰 놈인데 터가 좀 센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자세히 나 그걸 가다가 찾았는데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담을 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그래가 뭐 아가 울었다 웃었다 구신들아 개가래 도대체 잠못 자겠더라 개. 그래가 일어나가 앉아 있는데 뭐지 목은 안 보이는데 바로 사람 형상이더라 개. 이거 집을 왔다 갔다 하더라 개. 근데 하는 말이 형님 솔직하게 선생님 끝나 술을 좀 자시지요. 술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다. 내 말이 거짓말하고 니가 한번 들어가봐라 이렇게. 내가 혼자서 이제 왔다 내 급이라도 가이자 가서 동의 못하고 내는 못 들어가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날 내가 그래가 그 아들한테 그래 형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삐져지 마소. 본인은 겁이 많아 흉가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인데 목격자의 말대로 귀신은 있을까요? 김영기 법사도 귀신들이 일가를 이루어 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제작팀의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게 맺혀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몰살 당한 거죠.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신, 자기 부인, 자기 애들 이렇게 일가가 몰살을 당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나마 여기를 몰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혼이 채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제 일념기니까 죽었을 당시에 그 염에 똘똘 뭉쳐 있어요. 한 가지 염에. 그 사람은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환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죽였어도 자기 자신들은 그 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염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을 자기들 집으로 인식을 하고 몸뚱아리는 없지만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그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기 가족끼리, 귀신끼리. 그러니까 가족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김 법사 말대로 귀신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정말 김병훈 씨 일가를 해쳤을까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김 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제보자에게 김 법사가 귀신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제보자는 김 법사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법사님은 이 방에도 영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영을 체험하러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방 안에서 제보자 혼자 귀신을 느낄 동안 김 법사는 밖에서 귀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 무렵 제보자는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이마에 땀도 좀 이렇게 맺히시는 것 같은데. 처음 느껴보는 경험입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이 집에 귀신이 정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귀신은 무서워하면 해코지해요. 자기들 존재를 두려워하면 해코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오면 해코지 함부로 안 합니다. 대나무집의 저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김병훈 씨 댁에 닥친 불행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서 제작진은 가족들의 사망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장남과 삼남 그리고 차남 모두가 과음으로 인한 사망이었고 아버지의 교통사고 역시 원인은 음주였습니다. 또한 사위가 음주와 오락에만 빠지지 않았더라면 장녀가 자살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좌절해서 술에 빠지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가족애를 발휘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은 귀신이란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나는 불행의 씨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제보해 주신 분들께는 정성을 다하는 이항면옥에서 문화상품권을, 한성 에너텍에서 김치 냉장고를 드립니다.